해안 앞바다에서 건져낸 유물 2만 9천여 점 가운데 보물로 지정된 고려청자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태안해양유물전시관에서 열리고 있는 주제전을 소개합니다. 충남도가 내년도 사립유치원 교육비 지원 예산을 삭감한 가운데 김태형 충남도지사가 해명에 나섰습니다. 사립유치원 지원은 도교육청에 맡기고 충남도는 어린이집 지원에 비중을 두겠다는 방침입니다. 충남도와 홍성군, 예산군이 내포 신도시를 통합관리하는 조합을 설립했습니다. 조합은 앞으로 내포를 하나의 생활권으로 관리하면서 공공기관 유치 등 중점 사업을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 눈이 온 다음 날 도로 틈새에 있던 비나 눈이 얼어붙는 이른바 블랙아이스로 인한 교통사고 치사율이 일반 사고보다 3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블랙아이스 사고 예방법 살펴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태안해역은 바닷속 경주라고 불리죠. 이미 발견된 유물만 2만 9천여 점, 국내 수중 문화재의 30%에 달하는데요. 네, 이런 가운데 역사적, 학술적 가치가 매우 높아서 보물로 지정된 고려청자들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한범호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사자가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낸 채 눈을 매섭게 뜨고 있습니다. 특유의 용맹함 속에 어딘가 익살스러움도 느껴집니다. 지난 4월 보물로 지정된 청자사자 모양 향로입니다. 고려인들의 독특한 미적 취향을 보여줘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소 파격적이면서도 해학적인 조형미를 보여주는데요. 이러한 특징은 다른 사자형 향로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것으로서 그 희소성을 인정받았습니다. 도약을 준비하듯 잔뜩 웅크린 두꺼비. 그런데 등 부분은 움푹 깎여 있습니다. 먹을 갈 수 있게 만든 겁니다. 청자벼루 가운데 두꺼비 모양은 이게 유일합니다. 꿀과 참기름을 담고 있던 매병까지 태안 대섬과 마도해역에서 건져낸 유물 2만 9천여 점 중 보물로 지정된 고려청자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국내 수중 유물 가운데 보물로 지정된 건 모두 이 전시관에서 관람할 수 있습니다. 이런 유물들이 태안 앞바다에서 나온 이유, 물살이 거칠고 풍랑이 잦아 많은 배가 침몰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2007년 태안선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발견된 고선박만 5척. 여기에 전남 지역에서 생산해 고려 수도 개경으로 운반 중이던 고려청자가 대거 실려 있었습니다. 태안 앞바다에서 건져 올린 수만 점의 고려청자는 역사적, 학술적으로 모두 매우 귀중한 문화재입니다. 먼저 두꺼비형 벼루는 그 고려 특유의 예술성과 독창성을 엿볼 수 있는, 그리고 매병은 함께 발견된 죽차를 통해 그 쓰임새가 확실하게 밝혀진 유일한 사례로서 태안해양유물전시관에서 열리는 이번 주제전은 내년 6월까지 이어질 예정. 지난해 태안 청포대해수욕장에서 조선시대 왕실귀화가 발견돼 또 다른 보물선의 존재 가능성이 제기된 가운데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1년 내내 수중 탐사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어린이집 지원을 강화해 사립유치원과 교육비 균형을 맞추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지사는 기존 사립유치원에 지원했던 63억 원을 보탠 총 126억 원을 어린이집에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충남도는 충남교육청과 분담해왔던 사립유치원비를 내년부터 지원하지 않겠다고 했고, 이에 교육청은 사립유치원비 전액을 부담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김 지사는 그동안 사립유치원과 달리 어린이집 아이들만 매달 10만 원 정도를 내는 불균형이 있었다며 이번 조치로 양쪽 모두 무상 보육에 한 발 더 다가서게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전액 국가와 지방 정부에서 지원하는 형태가 돼서 동등해지고, 그리고 이게 제대로 된 전체 무상 보육이 이루어지는 거다. 이게 무상 보육 완성이 이루어지는 거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해서 사실은 삭감이라는 표현보다도 오히려 조정이라는 표현이 맞습니다. 충남도와 홍성군, 예산군이 내포 신도시를 통합관리하는 조합을 설립했습니다. 충남도는 12일 충남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 조합 설립을 행정안전부로부터 승인받았다고 밝혔는데요.
홍성군 홍부급과 예산군 삽교읍으로 이루어진 내포 신도시는 그동안 행정구역에 따라 시설을 각각 관리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고 불균형 개발로 두 지역이 갈등을 빚기도 했습니다. 지자체가 조합을 구성한 건 국내에서 처음으로 내포 신도시 도로와 하천, 공원 등 공공시설 운영, 대중교통계획 협의, 공공기관 유치 등을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조합은 홍부급 옛 유비쿼터스 사무실에 들어서며 본부장을 중심으로 2과 6팀 총 23명으로 구성돼 내년 3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갑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김난영 아나운서 블랙 아이스라고 들어보셨죠? 그럼요. 운전할 때 이제 눈 온 다음 날 눈에 보이지는 않는데 도로가 이미 얼음판같이 변하게 된 거잖아요. 맞습니다. 도로 색과 구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잘 보이지 않아서 더 위험한 살얼음인데요. 네. 이 블랙 아이스로 인한 교통사고 치사율이 일반 교통사고보다 3배에서 4배나 높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블랙 아이스를 만났을 경우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수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SUV 차량이 도로 위에서 빙글 돌며 미끄러집니다. 사람을 칠 뻔했던 아찔한 상황. 뒤따라오던 승용차는 급하게 브레이크를 잡았지만 앞에 있던 탱크로리를 들이받고 맙니다. 도로 위에서 속절없이 미끄러진 차들. 당시 도로엔 블랙아이스가 깔려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근엔 영월에서 블랙아이스에 미끄러진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까지 발생했습니다. 블랙아이스는 도로 틈새에 있던 비나 눈이 얼어붙어 생긴 얼음막입니다. 블랙아이스는 땅의 열을 받지 않는 교량 고가도로나 햇빛이 들지 않는 터널이나 지하차도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도로 색과 같아 눈으론 식별이 어렵습니다. 때문에 주행 중엔 피하기 쉽지 않은데 한 번 밟았다 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일반 사고에 비해 치사율이 최대 4배가량 높습니다. 브레이크를 잡으면은 이렇게 미끄러는 느낌을 많이 받죠. 이렇게 결병된 상태는 보이지는 않지만 이렇게 미끄러우면 브레이크 밟으면 느껴져요. 느껴지고 그럴 때는 굉장히 위험함을 느끼죠. 최근 3년간 강원도에서 블랙아이스로 발생한 사고는 총 140건. 사고로 인해 목숨을 잃거나 다친 사람이 262명에 달합니다. 사고를 피하기 위해선 서행이 최선입니다. 평상시 운전하실 때 급제동이나 급격한 조작을 좀 피하시고 규정 속도 준수와 충분한 안전거리 확보 등 안전한 운전 습관을 가지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블랙아이스를 만났을 땐 급하게 핸들을 돌리거나 브레이크를 세게 밟지 말아야 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수아입니다. 네, 벌써 난방비를 걱정해야 하는 시기가 왔습니다. 당연히 겨울에 난방은 해야 하는데 올해에는 특히나 난방비가 많이 올랐죠. 난방과 온수 사용량을 토대로 부과되는 이 열 요금이 올해에만 4월과 7월 그리고 10월까지 모두 3차례가 인상됐습니다. 연초와 비교하면 지금 열 요금은 37.8%나 뛰었는데요.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가스 요금이 인상됐고 열 요금이 도시가스 요금 변동에 연동되다 보니 서민들이 난방비 부담을 느낄 정도가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 겨울철 난방을 위해서 전기장판이나 온수매트 같은 전열기를 이용하는 가구도 많이 늘었다고 하는데요. 공공요금에 택시, 또 상수도, 보험료 등등 이것저것 안 오르는 게 없다 보니 추운 겨울이 더 야속하게만 느껴집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신문 브리핑입니다. 충남도와 충남교육청의 교육협력 사업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보수 도지사와 진보 교육감 간 교육 협치를 이루지 못할 경우 대대적인 변화와 함께 일부 사업에는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진보 진영인 양승조 전 지사와 김지철 교육감 체제의 지난 4년간 도와 교육청 협력은 비교적 원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소속인 김태흠 지사는 양 전 지사와 달리 복지보다는 경제 성장과 균형 발전에 방점을 찍고 있는 상황인데요. 두 기관이 함께 추진한 사업의 일부가 김 지사의 의지에 따라 폐기되거나 축소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관측됩니다.
실제로 이창규 도기획조정실장은 지난달 17일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해 도와 달리 교육청은 재정 건전성이 대폭 개선되고 있다며 교육감 고유 사무를 중심으로 도 재정 지원을 조정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도와 교육청의 내년도 교육협력사업 윤곽도 마침내 드러났는데요. 정리를 하자면 일부 사업은 축소 또는 폐기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지사의 교육 분야 공약인 충남형 온라인 교육 플랫폼 드림투게더 구축, 교육 국제화 특구 지정 등 4건 중 일부가 포함될 것으로 전망됐지만 이번엔 담기지 않았습니다.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은 예상대로 빠졌는데요. 앞서 도는 지방채 증가로 도 재정이 악화하고 있고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이 교육감 사무라는 이유로 지원 중단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학교 급식 식품비는 교육청이 더 많이 부담하는 것으로 비율이 조정됐습니다. 내년엔 교육청이 70.1%, 도, 시, 군이 29.9%씩 부담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밖에 양 기관이 함께 추진할 사업에 대한 총 사업비와 분담 비율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 지역사회의 역할이 커지고 있습니다. 당진시가 마을 단위의 교육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네, 당진시 명은주 행복교육지원팀장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당진시 행복교육지원팀장 명은주입니다. 예, 팀장님. 당진시와 당진교육지원청이 교육 협력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내년도 공모 사업이 지금 연속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냈다고 들었습니다. 먼저 이 소식부터 전해주실까요? 네, 당진시와 당진교육지원청이 마을 단위의 교육 협력을 강화하고자 추진한 2023년 교육부 미래교육지구 사업 및 방과후학교 지역 연계 특화지구에 2년 연속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이것은 민관학이 함께 지속 가능한 지역 교육 협력 생태계를 조성해서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 협력 사례를 통해 지역의 교육력 성장을 돕고 다른 지역에도 널리 확산하기 위해 교육부가 지원하는 공모 사업인데요. 특히 미래교육지구 선정된 곳 중에 방과후학교 지역 연계 특화지구는 당진, 시흥, 오산 단 3곳만 선정된 것이어서 더 기쁩니다. 시와 교육지원청은 마을과 학교를 연결하는 중간 지원 조직인 당진 행복교육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공모 사업을 준비해 서류 대면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네, 지역사회가 교육 공동체로서 함께한다는 점이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사업 계획도 한번 소개해 주세요. 행복교육지구 사업을 공동 시행해온 시와 교육지원청은 이번 공모 사업도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일반자치와 교육자치의 협업을 통해 첫 번째, 배움의 공간을 학교에서 온 마을로 확장시키는 교육 생태계를 구현하고 두 번째, 지역적 특색을 반영한 교육과정을 통해서 미래교육을 실현하고 세 번째, 마을 단위 교육 주체가 참여하는 교육자치 실현을 목표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이 같은 사업을 통해 그럼 기대해 볼 수 있는 효과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온 마을이 협력해서 우리 아이들의 배움, 돌봄, 성장을 지원하는 토양을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동안 당진시는 흩어져 있던 마을 교육 자원을 모으고 12개 분과로 분류해서 연구 모임을 갖고 특성화된 당진형 교육 과정이 진행될 수 있도록 주력해 왔습니다. 당진교육지원청과 협력 체계를 더욱더 강화해서 우리 지역의 교육 환경이 보다 체계적이고 다양한 영역에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마을과 학교에 연계된 교육 과정이 학생들의 배움이 더 다채롭고 다양해질 수 있고 마을 교사들의 사랑방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당진시 명은주 팀장이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보령의 한 어선에서 불이 나 2명이 다쳤습니다. 지난 9일 저녁 9시 30분쯤 보령 삽시도 부근을 지나던 어선에서 화재가 발생해 14시간 40분 만에 꺼졌는데요. 화재 당시 배에 타고 있던 선원 6명은 모두 구조됐지만 60대 한국인과 20대 외국인 선원이 화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